안녕하세요. 전무뱅크입니다. 저는 직접 의료 분쟁을 해결하면서 좀 막연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총 3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편이 인정받는 방법과 합의와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피해자 당사자라면 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제가 전에 올린 의료 분쟁에 대해서도 전부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입증을 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만족한 합의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만일 의료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계속 주장을 해요. 두 병원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진단서, 의무기록지, 진료기록지, 동의서 등등 꼭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 서류로 의료 분쟁을 하는 거예요. 의료 분쟁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혹시 여러분 의료 분쟁 중재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곳은 의료 분쟁 중에 있으신 피해자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정책 사업 기관이에요. 이곳에서 하는 일은 의사나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들이 시점을 입증도 해주고 또 입증자료도 만들어주고 상대편의 병원과 합의도 유도를 해줍니다. 약간의 수수료는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해당 병원과 상급병원의 서류를 입증해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서류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 고발원도 인정만 되면 비용은 나옵니다. 근데 치료비하고 교통비 조금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무조건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당 병원에서 동의가 좀 있어야 돼요. 해당 병원에서 법으로 하겠다는데 저 혼자 손해사정인을 고용한다요? 싸움이 되지는 않죠. 이건 역시도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꾸불이고요. 10%의 수임료를 받습니다. 만일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좀 틀려져요. 민사에서 상당히 유리해지죠. 이런 경우는 거진치과, 정신과 병원, 요양 등 이런 곳에서 적용이 많이 됩니다. 의료자가 사고를 내든가 아니면 과실을 했다 하여도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고의성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암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법에 암이 관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 직장암이지만 또 과실도 드러났지만
행정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형법이나 아니면 민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좀 법은 공평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변호인을 의료 전문 변호인이나 아니면 로펌을 많이 의뢰해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변호사님들은 하실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만약에 저희가 민사재판으로 전문가를 고용했다면 승소율은 상당히 높아지지만 변호비가 상당히 또 고가입니다. 보상 청구는 유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또 편하지만 패소하면 상대편의 변호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 또 부담이 있습니다. 의료 분쟁을 셀프로 준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소송이나 아니면 병원과의 합의 모두가 어차피 증거 싸움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입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모든 근거는 서류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최초 발병을 2016년 5월 암수치 상승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거는 녹취록과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 기록지 또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 기록지에서 증거를 종양의 발견 시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6월 25일까지도 그 해당 병원에서는 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거, 상급 병원에서는 7월 14일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종양을 발견한 거, 이 역시 훌륭한 증거 자료가 됐습니다. 제가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로 썼던 수술 기록지 말할 거 없어요. 상당히 좋은 증거죠. 저희가 의사 녹취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의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법정에서 항의에 대한 반박이 없다면 그 역시 인정하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 기록지는 증거 싸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또 직장 장기 그림을 2개를 추출해서 수술 기록지에 있는 종양 사이즈에 해당 병원과 상급 병원의 수술 기록지 종양 사이즈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의 종양 사이즈는 메추리알과 계란 크기예요. 이 방법은 저도 나중에 한 사실인데 손해사정인 분들이 이걸 활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손상될 장기 아니면 꼬리뼈 눈에 딱 보이거든요. 이 방법도 한번 인용을 해보십시오. 의사의 녹취록.
자, 이게 의료 과실일 경우에 저는 이제 의사의 녹취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지만, 만일 이 상황이 의료 사고일 때는 동의서가 되겠죠. 녹취록에서 저는 많은 부분에 인정을 받고 또 반박을 하지 못해서 또는 엉뚱한 답변을 해서 상당히 제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입증 자료로 상당히 좋죠. 저는 법정 싸움에서도 뒤지지 않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보다는 개인 합의를 선택을 해요. 병원에는 법무팀도 있고 또 의료 전문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길만 하니까 제 증거물에 인정을 한 거예요. 제가 개인 합의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저는 발휘합니다. 자, 바로 장애연금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법정에서 다툼으로 장애까지 인정해서 만일 1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싸움은 상당히 길 거예요. 저희는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법정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중이었기 때문에 또 그 상황에 발생된 그 장애였기 때문에 장애연금으로 저희가 평생을 환산해 보면 한 1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 개인 합의를 선택합니다. 저는 제가 입증한 서류들을 병원 업무과 팀장에게 주어가면서 이 병원에서 직접 심사할 것을 의뢰했어요. 대학병원이니 심사하실 분들은 많겠죠. 전문가가. 또 법무팀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 만에 인정받아 가면서 제가 요구했던 금액을 모두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를 요구했냐면요, 최고 금액을 저는 요구했어요. 제가 합의를 하기 전에 손해사정인도 만나보고 또 병원에서도 의뢰를 해보니 사망이 2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개인 합의가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법으로 한대요. 거기에 의사한테 저는 별도로 의료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500을 더 청구했는데 그 모든 것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제가 장애연금 때문에 개인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싸우면 변호사 비용도 나갈 것도 없고 또 시간도 단축하고, 저는 합의서에 장애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병원에 그렇게 요구를 했죠. 저는 장애까지 이 금액으로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사가 저희 환자를 방치해서 담당 의사가 수술 부위가 커졌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합의만 했어요. 여러분,
항암도 국민연금에서는 장애 등급이 발생되고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러이러한 혜택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상당히 치료 기간이 길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에게는 자산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